알면 세상이 편하다. 자, 알림판. 알면 힘이 되는 판례. 판례를 통해서 국민에게 법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립니다. 법을 알면 정말 세상이 편하겠죠? 당연하죠. 길 모를 때도 네. 내비게이션 있으면 모르는 길도 척척 찾아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인생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법을 알면 그 방법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법을 알면 세상이 편한 거죠. 네. 그렇습니다.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. 법을 알면 정말 세상이 편합니까, 변호사님? 편하나요? 대체로 편한데 불편할 때도 있어요. 너무 잘하네. 편하면서 불편하다. 길 가다가 이제 뭐 자동차 이게 시비가 붙거나 할 때 상대방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한 대 쥐받고 싶은데 딱 주먹 드는 순간에 폭행죄 판례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. 앞으로 들어와요? 그러면 주먹이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. 어? 근데 사실은 주먹 안 내리치는 게 나중에 네. 뭐 형사 사건 돼 가지고 더 좋잖아요. 재판 가는 걸 막아주니까 판례를 알면 결국은 다 좋다. 자, 사무관님은요? 그 이재용 씨 야구 좋아하세요? 야구 좋아하죠? 야구를 볼 때도 룰을 알고 또 규칙적으로 그 야구의 룰을 지켜야 맞아요.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잖아요. 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법을 잘 알고 그 룰을 지킬 때 분쟁도 많이 줄어들고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. 역시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판례를 소개하는 이 시간에 더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알아볼 판례 뭔가요? 네. 혹시 명절이 끝나면 네. 이것과 관련된 소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. 혹시 뭔지 아세요? 명절 끝나면 그 음식 남으니까 음식 상했다 이러고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 많이 해서 팔 아프다 그러고 이혼 소송 막 그런 거 막 있지 않을까요? 네. 이혼 소송 말고 네. 하나가 더 있는데요. 뭔데요? 바로 상속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합니다. 오늘 다룰 대법원 판례도 상속과 관련된 것인데요. 맞죠, 변호사님? 그렇죠. 형제들 모여가지고 재산,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다가 뭐 아주 안 좋은 극단적인 경우까지 나는데요. 해필이면 또 재산은 없고 빚만 남기고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. 아니면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재산이 한 1,000만 원 남겨주셨는데 빚을 한 5천만 원 남겨주셨어. 진짜 머리 빗는 빚이라도 좋은데 그냥 그걸 주면 좋은데 그냥 그럼요. 무용적인 갚아야 될 걸 그러니까요. 그 빚을 과연 어떻게 누가 상속받아서 누가 갚아야 될 것인가. 거기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하시면은 억울한 일이 없어질 것이다. 이거 어떤 사건이 정말 궁금한데요. 자, 자세한 사건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팔래 씨에게는 아내 영자 씨와 자녀 철수, 영희 씨가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김팔래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.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배우자인 영자 씨와 두 자녀가 공동으로 김팔래 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었는데요.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팔래 씨가 남긴 것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았습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자녀는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고 그 신고는 수리되었습니다. 한편 철수 씨에게는 2명의 자녀가, 영희 씨에게도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. 채권자는 김팔래 씨의 두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자 손자녀들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? 와, 그러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자 손자녀들이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. 그런데 할아버지의 빚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손자녀들에게는 상속되는 거 이거 판결 어떻게 난 건가요? 요 자녀들이 포기하면 그 밑에 그 자녀한테 상속이 또 가는 거야.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. 손자들이 포기하면 증손자한테 또 가고. 갓 태어난 아기도 지금 걔도 빚쟁이가 될 수 있는 건데요. 태어나자마자? 태어나자 빚쟁이 아기로 태어나는 거지. 오. 그래가지고 채권자가 이 손자 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. 돈 갚으라고. 일단 법원에서는 요 손자 손녀는 당신 아버지 엄마가 돈을 상속 포기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상속인이 됐고 그래서 빚도 상속받았기 때문에
빚 갚아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. 진짜 손자 손녀들이 이걸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, 사무관님? 결론은 아닙니다. 아니에요? 네, 다행이다. 다행히 손자 손녀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. 그 상속 개시 있으면 안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상속 포기 기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. 그 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내가 그 법정 상속인인 사실을 알면 그것은 상속 포기가 있으면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 타당성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. 일단 일반인 입장에서 우리 할머니가 있고 이제 자녀가 있었어요. 자녀가 상속을 했을 때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내 자녀에게까지 상속이 이어지는 걸 일반인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? 모르죠. 뭐 모른다고 봐야죠.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때 이 빚이 그대로 내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승계가 된다면 이걸 그대로 방치할 만한 부모가 있을까요? 아우, 절대 안 좋다. 되죠. 예,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사실은 사실 경험칙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대법원은 상속 포기 기간이 이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전혀 도가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해서 결국은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손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원래 이제 상속은 그 배우자라면 부인이나 남편이죠. 돌아가신 분의 와 자녀, 바로 밑에 자녀들이 상속하게 됩니다. 상속에는 3가지가 있어요. 단순 상속. 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전부 다 받겠다 내가. 빚도 받고 뭐든지 다 재산도 받는다. 받고 네. 다 받겠다. 그다음 한정 상속이 있어요. 아버지 재산 내에서만 빚을 상속받겠다. 마지막에 상속 포기. 나는 뭐 다 싫다. 난 아버지 재산에 전혀 관심도 없다. 나는 상속 안 받을래. 전혀. 빚이고 나머지 진짜 재산이고 하네. 그게 상속 포기예요. 네, 그래서 이 채무의 상속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.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. 빚을 자기들이 못 갚으면은 이제 포기를 저희가 따로 이제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을 하잖아요. 그거랑 저는 동일한 사례로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손자들한테 그 빚이 간다 그런 거는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이제 법은 잘 모르지만 법률 관계가 종료된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손주한테까지 간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연자제 느낌도 좀 나고 빚을 받은 이 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괜히 돈을 못 받게 된 거니까 어떻게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도 뭐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그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입장을 바꿔서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. 굉장히 억울하죠. 억울한데 그게 손주까지 가는 거는 좀 제가 채권자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부인도 살아있고 자식들도 있는 상태에서 손주에게 그 빚을 묻거나 지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와, 좋아요. 저 마지막 분 엄청납니다. 여러분들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억울하죠. 내가 진짜 얼마나 어떻게 힘들게 모은 돈인데 급하다고 금방 갚겠다고 해가지고 빌려줘요.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면 누구 내 돈 어디서 받아요?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있어요. 여러분 귀 쫑긋 이때입니다. 뭐예요? 안 빌려주는 거예요. 요즘 상속으로 인한 사건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? 현실적으로 상속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최근에는 서민 간의 소액의 그 상속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. 대표적인 상속 분쟁 중에 하나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있어요. 2008년도에는 295건밖에 안 됐거든요. 근데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1371건이나 됩니다. 그 중에도 좀 특기할 만한 요소가 1억 미만의 소송 액수가 적은 사건이 64.2%에 달하는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. 저는 역시나 유류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요. 유류분이 모르겠어요. 유류분 모르겠어요. 뭐 기름값 같은 건가요? 뭐 밀가루나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렇게 돼요. 지금 문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유언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을 막 그 특정인한테 많이 주는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나머지 상속인들의 어떤 생계라든가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유류분을 두는 겁니다. 근데 유언은 자기가 죽기 전에,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? 자유롭게 모든 걸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
그중에서 상속인은 유류분이 침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상속인들의 생존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상속과 관련된 소송은 앞으로도 점점 그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. 두 분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그래서 진짜 앞으로 이게 개인주의 경향도 이제 많아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채무도 우리가 모르던 아버지 어머니 채무도 많아질 수 있고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할 수 있다고요. 자식들한테.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아까 우리 판례처럼 불의에 자기도 생활이 힘든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 놓으시고 언제 돌아가시더라도 해놓는 게 좋겠다. 예,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요. 민법에서 성년후견 제도가 있습니다. 그 정신적 능력이 좀 미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인데 이때 그 피후견인을 위해서 신상보호도 하고 재산관리도 하고 하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아프시다면 미리미리 후견 제도를 통해서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소송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? 네. 그런 바람을 가져보도록 합니다. 자, 오늘 상속 관련 판례를 알아봤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외치고 마무리해야 되겠죠? 법 어렵지 않아요. 온 국민이 법과 친해지는 그날까지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!